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직접 좀 파고든 자료들이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아주 특별한 주제, 함께 깊이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좀 흥미롭죠? 바로 대한민국 군의 정말 정점에 있는 계급이죠. 사성 장군, 그러니까 대장의 보수, 그리고 퇴역 후 연금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월급 숫자만 딱 보고 끝낼 게 아니라 현역 시절에 받는 보상의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퇴역 후에 받는 연금은 또 어떤 독특한 점들이 있는지 이걸 좀 속속들이 파악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봉급 외에 또 다른 뭐가 있을지, 또 연금 구조는 어떻게 다른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현역 사성 장군의 보수 체계부터 들여다보는 게 순서겠죠. 이분들의 보상이라는 게요,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액수, 그 이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봉급부터 좀 알아볼까요? 저희가 찾아본 2024년 공무원 보수 규정을 보니까 대장의 월 봉급이 9,220만 800원이더라고요. 네, 900만 원이 넘죠?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이 다른 군인들처럼 근속 연수에 따라 호봉이 오르는 게 아니고 고정급이라고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 그쵸. 그게 좀 다르죠. 네, 대장이라는 계급 자체에 그냥 딱 정해진 액수가 부여되는 방식인데 바로 아랫 계급인 중장 월 공급이 8,861만 9천 원이니까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뭐 아주 크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봉급만 보면 그렇죠. 아, 그리고 내년에 공무원 보수가 3% 오른다는 계획이 있으니 이 금액도 조금 더 오르겠네요. 네, 바로 그 고정급 제도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속기간이 아니라 오직 대장이라는 그 계급 하나에만 고정된 보수를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계급이 갖는 어떤 상징성, 유일성, 이런 걸 보수 체계에도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단순히 액수 문제가 아니라 그 위상을 나타내는 거군요. 네, 그렇죠. 제도적인 장치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막 분석하면서 정말 눈에 띄었던 부분은요. 이 기본급보다 오히려 각종 수당의 비중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정말 수당 중심의 보수구조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더라고요. 실제로 받는 돈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몫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짚어봐도 그 규모를 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선 직급 보조비라는 게 있습니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대장은 매달 1,240만 원을 받아요. 이게 뭐 최고 지휘관으로서 필요한 대외 활동비 같은 걸 지원하는 명목이죠. 와, 직급 보조비만 1,240만 원이네요. 거기에 관리 업무 수당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일반적인 시간의 근무 수당 대신 지급되는 거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월 봉급액의 9%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81만 원 정도가 매달 추가되는 거죠. 최고위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보상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래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좀 두둑해요. 정근 수당이 대표적인데요. 1년에 2번, 1월하고 7월에 월 봉급액의 50%씩 지급됩니다. 1월, 7월이요? 네. 만약에 30년 이상 복무했다면 연간 총 봉급액의 100%를 받는 셈이죠. 이걸 월 평균으로 한번 나눠보면 대략 한 75만 원 정도가 매달 더해지는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와, 그것만 해도 상당하네요. 거기에 또 근속 연수에 따라서 매달 붙는 정근 수당 가상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25년 이상이면 월 13만 원이 추가로 붙죠. 아, 정말 수당 종류가 많네요. 명절 휴가비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설하고 추석에 각각 월 봉급액의 60%씩, 그러니까 1년에 총 120%가 지급되니까요. 이것도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이것만 해도 거의 90만 원 돈입니다. 물론 여기에 뭐 모든 공무원이 받는 정액급 식비나 가족 수당 같은 것들도 추가로 붙을 거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주요 수당들만 대략 합쳐봐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직급 보조비 약 124만 원, 관리 업무 수당 약 81만 원, 월 평균으로 나눈 정근 수당 약 75만 원, 월 평균 명절 휴가비 약 90만 원. 이것만 합쳐도 37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와, 그러니까 기본급이 아까 약 902만 원이었죠? 여기에 이 주요 수당들만 더해도 월 1,27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가 여러 자료를 좀 교차 확인하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사성장군의 월 평균 주요 보수는 세전으로 한 1,28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추산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이게 약
1억 5,430만 원 정도인데요. 이 수치가 2022년 국방통계연보에 보고된 대장의 연평균 보수, 그게 1억 5,457만 8천 원이었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아, 거의 일치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기본금의 거의 40%에 달하는 금액이 수당으로 지급되는 셈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당 중심이라는 말이 정말 과장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금성 보수의 한 30% 이상을 수당이 차지한다는 건 이게 단순히 뭐 급여를 보전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리더십 자리를 향한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 뭐랄까 유인책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효과가 크겠네요. 네,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최고 지휘관에게 주어지는 그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국가가 금전적으로 어떻게 보상하고 관리하는지, 그에 대한 인사 전략이 이 수당 체계에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돈으로 환산되는 보상 말고도 정말 중요한 게 또 있더라고요. 바로 비금전적인 예우인데요. 아, 그렇죠. 그것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이건 그냥 단순 복지 혜택 이런 걸 넘어서 국가가 부여하는 어떤 권위의 상징, 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전용 공관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그 공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관병, 또 비서 역할을 하는 부관이 지원되고요. 아, 공관이랑 지원 인력까지요. 네, 그리고 3,300cc급 대형 승용차하고 운전병이 배정되는데 그 차량에는 그 유명한 별 4개 박힌 성판 있잖아요. 그게 부착되죠. 아, 그 별판이요. TV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이동할 때마다 그 위상을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의전 서열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같은 국가 최고위급 인사들과 동급으로 취급돼요. 그래서 공식 행사 같은 데서 19발의 예포 발사 예우를 받습니다. 19발이요? 와. 이게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다음 가는 군의 위상을 국가적으로 공인하는 아주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퇴역 후에도 이런 예우가 일부 이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국립묘지, 장성묘역에 안장될 아, 국립묘지 안장이요. 네. 그리고 군 병원 이용이나 군 휴양시설 이용 같은 데서도 혜택이 주어지고요. 일부 자료에서는 뭐 품위유지 명목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언급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런 비금전적인 예우들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군 최고 지휘관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권위를 실체화하고 또 군 내부의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위신을 높이는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사성장군의 보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금전적인 부분과 비금전적인 요소를 정말 함께 봐야 그 전체 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개인의 소득이라는 측면하고 또 국가 권위의 위임이라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이 보상체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역 시절의 보상을 넘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퇴역 후의 연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아주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군인연금 제도 그 자체로 사성장군 같은 고위장교들의 수십 년에 걸친 복무와 헌신에 대한 국가의 어떤 최종적인 보상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다른 공적연금하고는 확연히 다른 군인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에 따라서 운영되는데 좀 흥미로운 점은 이게 원래는 공무원연금법의 일부였다가 1963년에 분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처음부터 따로 있었던 게 아니군요. 네, 군 복무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별도의 제도를 만든 건데 이 역사적인 배경이 현재 군인연금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특징, 군인연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즉시 수급 개시 원칙입니다. 즉시 수급 개시요? 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은 퇴역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바로 퇴역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퇴역 즉시 나이 제한 없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아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보통 만 65세쯤 돼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랑은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왜 군인에게만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 적용되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군 복무의 특수성을 국가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평생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면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진 이사나 격오지 근무, 또 엄격한 상명 하복 문화, 그리고 언제든 전역할 수 있다는 그 진급 또는 전역, up or out 구조의 불안정성 속에서 복무한 대가라고 할 수 있죠. 아, 그 대가로 국가는 다른 직역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한 노후 보장을 약속하는 겁니다.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사회적 계약이군요. 네, 그리고 매달 받는 연금 외에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수당 같은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적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 연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퇴직 직전에 높은 월급이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연금 산정의 기준은 퇴직 직전의 소득이 아니라 전 복무 기간의 평균 소득입니다. 전 복무 기간 평균이요? 네, 법률 용어로는 전기간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이라고 하는데요. 전 기간 평균 기준 소득 월액. 좀 어렵네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기준 소득 월액이라는 건요, 기본급에다가 전군수당처럼 과세 대상이 되는 일부 주요 수당을 합친 금액을 말해요. 연금을 계상할 때는 이 기준 소득 월액을 해당 군인이 복무한 전체 기간, 예를 들어 30년이면 30년, 그 전체 기간 동안에 평균치를 내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초급 장교 시절의 낮은 소득부터 사성 장군 시절의 높은 소득까지 전부 다 반영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아하. 그럼 퇴직 직전의 높은 봉급만으로 연금이 너무 부풀려지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장치군요. 정확합니다. 고위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보수가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이것만을 기준으로 하면 연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거든요. 그럼 연금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복무 기간의 평균 소득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기준소득 월액에도 상한선은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기준소득 월액의 1.8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은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사성 장군이 받게 되는 연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법정 산식은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 월액 곱하기 복무 연수 곱하기 1.9%라고 하던데요. 저희가 여러 자료나 보도 내용을 종합해서 보니까 사성 장군의 경우 퇴역 후 첫 해에 받는 월 평균 연금액은 대략 한 550만 원 수준으로 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 550만 원 정도요? 네. 예를 들어서 평균 복무 기간을 한 33년으로 잡고 월 552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걸 역으로 계산했을 때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 월액이 약 88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수십 년간의 평균 소득이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평균이니까요. 그리고 이 연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이 되니까 실질 가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계급별 연금액 차이입니다. 아, 계급별로 다른가요? 네,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퇴역 첫 해 월 평균 연금액이 대장이 552만 원인데 비에 중장은 528만 원, 소장은 484만 원, 준장은 449만 원, 그리고 대령은 406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차이가 꽤 나네요. 대령하고 대장하고는 15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군요. 네, 계급이 높아질수록 연금액이 확실히 증가하는데 이건 결국 고위직으로 진급하는 것이 단순히 명예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으로도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아까 월 수령액 자체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이 지점인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군인연금의 진짜 가치는 매달 받는 그 550만 원이라는 액수 자체보다도 이 돈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받느냐? 네, 바로 즉시 수급 개시의 막대한 시간 가치입니다. 시간 가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60세에 퇴역하는 사성 장군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분은 바로 다음 달부터 월 552만 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해요. 네. 하지만 만약 이분이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만 65세가 될 때까지 5년을 꼬박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군인은 이 5년 동안 먼저 연금을 받는 선행수급 혜택을 누리는 거죠. 5년 동안이면 월 552만 원씩 60개월이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3억 3,120만 원. 와, 그냥 먼저 받는다는 것만으로 이렇게나 큰 차이가 발생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 수령액 숫자만 비교해서는 군인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 즉시 수급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야말로 군복무의 특수성에 대한 국가의 가장 강력한 보상책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 사회적 계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의 헌신에 대한 확실하고 즉각적인 노후 보장 약속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 차례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있을 때도 군인연금은 상대적으로 그 특수성을 좀 인정받아왔던 거군요. 네, 물론 군인연금 역시 재정 문제 같은 데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공적연금과 완전히 동일선상에서만 논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군인연금과 일반 공무원연금을 한번 직접적으로 비교해보면서 시사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공적연금을 관리하시거나 정책을 다루는 분들께는 이게 좀 중요한 함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제도가 사실 뿌리는 같았지만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됐거든요. 그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비교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차이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보험료율, 그러니까 기여율인데요. 공무원연금은 현재 개인이 9%, 그리고 국가, 즉 고용주가 9%를 부담해서 총 18%를 내고 있습니다. 네, 18%죠. 군인연금의 정확한 기여율은 저희가 자료상으로는 명확히 확인하기 좀 어려웠지만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개혁 논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군인의 기여율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낮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추정이 가능하죠. 둘째는 아까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수급 개시 연령입니다. 그 즉시 수급이요? 네, 군인은 복무기간 19년 6개월만 채우면 퇴역 즉시, 공무원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 차이가 연금의 총생애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실로 막대합니다. 그렇죠. 셋째는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 활동을 할 경우에 연금이 깎이는 소득심사 감액 기준도 다르더라고요. 네, 그것도 차이가 있죠. 공무원연금은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을 넘으면 감액될 수 있는데 군인연금은 그보다 기준이 좀 더 높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 소득을 넘어야 감액이 됩니다. 네, 기준이 더 높죠. 그러니까 퇴역 군인이 연금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하기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차이점을 종합해서 보면요. 사성장군을 정점으로 하는 군 고위직의 보수 및 연금 체계는 이게 단순한 급여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 안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다층적인 보상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층적 보상 시스템이요? 네. 현역 시절에는 높은 수당하고 상징적인 비금전적 예우를 통해서 권위를 부여하고 직무에 몰입하도록 유도하고 또 퇴역 후에는 즉시 수급이라는 그 파격적인 연금 조건을 통해서 평생의 헌신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공적연금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군인연금의 이런 좀 독특한 위상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인연금 제도는 국가 안보라든지 사회적 계약 같은 그런 가치와 논리가 어떻게 공적연금이라는 재정 시스템의 틀을 독자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거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보편적인 과제 속에서도 군인연금은 그 특수성을 인정받으면서 독자적인 경로를 유지해왔거든요. 네. 따라서 향후의 공적연금 제도의 통합적인 발전이라든지 형평성 문제를 논의할 때는 단순히 제도 간의 어떤 표면적인 차이만 비교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 배경에 깔려있는 사회적 합의와 역사적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반드시 전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